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분리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그룹 연말 정기 인사가 시작된 가운데 재계의 고강도 인사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는 안정보단 쇄신에 무게가 쏠릴 전망입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의결권 지분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영풍 측은 시장 질서를 유린한다고 비판하며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지주 실적을 견인해 관치금융에 의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을 가시화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은 이번 계열 분리를 통해 성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 사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으로 정 회장은 앞으로 백화점 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신세계그룹이 남매 경영을 시작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당시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하며 이때부터 외형적으로 사실상 두 개의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후 장남인 정용진 회장은 대형마트와 슈퍼, 편의점, 복합 쇼핑몰, 전자상거래, 호텔,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키웠고 동생인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패션 뷰티 사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현재 이마트의 주요 계열사로는 SSG.com, 지마켓,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 이마트24, 신세계 프라퍼티, 신세계 푸드, 조선 호텔 앤 리조트 등이 있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DF와 패션 뷰티 업체인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가사, 신세계 라이브 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 규모는 71조 원에 달하며 재계 순위 11위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정유경 회장 승진을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정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그룹을 이마트와 백화점 두 개의 축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계열 분리를 위해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이날 임원 인사를 통해 신상 필벌 기조 아래 역량 중심의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마트24 대표에는 송만준 이마트 PL 글로벌 사업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세계 푸드 대표에는 강승엽 신세계 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김홍국 신세계 가사 대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뷰티앤라이프 부문 대표를 겸직하고 조선 호텔앤리조트 대표에는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는 정용진 회장이 취임 첫 해 단행한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성장을 더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1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신세계그룹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 속에 올해 연말을 계열 분리 선언의 시점으로 잡은 배경과 포석,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오늘 계열 분리 선언은 신세계그룹이 보여온 그간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재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1년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두 개의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에는 당시 정용진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7.13%를 정유경 회장에게, 정유경 회장은 이마트 지분 2.52%를 각각 양도하면서 분리경영 체제를 위한 지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 2019년 이마트와 신세계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을 신설했고 2020년에는 정 회장 남매의 모친인 이명희 총괄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신세계 지분 8.2%씩을 남매에게 각각 증여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각 회사 지분율이 10.3%에서 18.5%로 늘어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열 분리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업의 실적 악화로 계열 분리 선언의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마트가 흑자 전환했고 백화점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실적 반등에 성공한 지금을 적기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룹 측도 올해가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물밑에서 준비해온 계열 분리를 시작하는 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번 계열 분리 선언을 기점으로 법적, 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계열 분리가 완성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오늘 단행된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도 신상 필벌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그룹들의 연말 정기 인사가 시작된 가운데 인사의 우선순위가 성장과 실적에 놓여 안정보단 쇄신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재계 인사 키워드는 안정보다는 쇄신. 재계는 지속가능 성장과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쇄신 고삐를 당긴 건 SK그룹. SK이노베이션은 SKENS와 합병을 앞두고 세 곳의 계열사 사장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의 70년대생 중심의 인재 등용이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SK CEO 세미나 직후 그룹 차원의 인적 교체를 통한 조직 효율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몸살을 앓는 삼성의 고강도 연말 인사도 관심입니다. 반도체 사업이 고전하면서 전사적 위기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용 회장의 결단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재계에선 연말 인사폭과 조직 개편 규모가 예년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LG그룹은 부회장단 변화에 촉각이 쏠립니다. 현재 LG그룹 부회장은 2인 체제. 권봉석 LG 부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회장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가전부문 외형 성장을 주도했고 정 사장은 LCD 사업 매각을 통해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성과주의 경영 원칙에 따른 인사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고려아연이 의결권 지분을 늘리는 동시에 자사주 공개 매수해드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조치로 2조 5천억 원 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 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은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로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하면 전체 발행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와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유증을 통해 우호 지분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주당 모집가액은 67만 원이고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 상환 자금 2조 3천억 원, 시설 자금 1,350억 원 등입니다.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무시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5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 순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이자 마진이 줄었지만 대출 규모 전체가 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관치금융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늘어난 4조 9,25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14조 2,654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세웠습니다. 금융지주사별 3분기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KB금융이 1조 6,140억 원으로 리딩금융 승기를 잡았습니다. 신한금융은 1조 2,386억 원, 하나금융은 1조 1,566억 원, 우리금융은 9,03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면서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융지주사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을 살펴보면 3분기는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에서 0.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순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는데 전체 대출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순이자 마진 감소를 상쇄한 겁니다. 9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 1,503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2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30차례 이상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를 방어한 겁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월 기준 최저 2.8% 수준이었지만 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압박 발언 이후 줄인상이 이어졌고 최근 4%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점을 9월로 연기하면서 8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역대급 실적 기록이 관치금융 결과란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안이 오늘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관련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효진 기자,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보도국입니다.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오늘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련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이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 마지막 정정 심사 기간인 오늘 오후 6시까지 별다른 정정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내일부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정정 요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안의 핵심은 합병 비율입니다. 현재 정정요구서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5번째 정정신고서로 합병 비율을 1대 0.031에서 1대 0.0433으로 상향했습니다.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늘렸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재편안이 통과되면 두산 밥켓은 모회사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떨어져 나와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내 두산 밥켓의 지분 46%를 들고 있는 신설지주가 인적 분할한 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두산그룹은 사업 구조와 지배 구조가 같은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을 연결해 재무 효과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두산그룹은 오는 12월 12일 주주총회를 열고 늦어도 내년 2월 분할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추가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11월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지주 카드사들은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4개 카드사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다만 비용 효율화와 대출 영업 영역으로 분석돼 건전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 카드사들이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 2,4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6% 넘게 증가한 겁니다. 신한카드는 5,527억 원의 누적 당기 순이익을 내며 업계 부동의 1위를 지켜냈습니다. 이어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 카드사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가파른 신장률을 보인 곳은 하나카드. 하나카드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보다 44%가 늘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동기 대비 36% 늘어났고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판관비 축소와 대출 채권 매각 등 비용 효율화가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반대급부로 카드론 증가에 따른 연체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로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업 수익이 감소하자 카드사들은 카드론과 같은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면서 카드론은 더욱 불붙은 상황. 지난 7월에는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드사들의 대출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연체율은 1.6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카드론을 돌려막는 대환 대출도 늘고 있어 금융지주 카드사들의 올해 실적은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입니다. 대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카드사들이 이제 이러한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환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지금 카드론 중에서 대환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일시적으로는 건전성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건전성 또 이슈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금융지주 카드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 방어는 성공했지만 연체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배달앱에 필요한 기술을 선보이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I,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만드는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AI, 로봇 등 기술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세계적인 배달 생태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점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사람들의 세세한 부담을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오늘 한 번의 배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들이라는 주제로 우아한 테크 컨퍼런스 2024를 열고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오프닝 노트로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린 송재아 우아한 형제들 CTO. 배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배달 로봇을 꼽으면서 배달 환경에서의 IT 기술 개발과 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배달 로봇이 점주, 고객, 그리고 라이더에게도 부담과 걱정을 대폭 줄여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브랜드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재와 역량이 글로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2019년부터 실무 역량을 갖춘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아한 테크코스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배달업계와 첨단 기술 교류에서 더 나아가
자체 기술력을 독일에 위치한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의 플랫폼에 심어나갈 예정입니다. 한동훈 우한 형제들 기술이사는 배민의 자체 기술인 만다오, 버즈 등을 설명하며 글로벌 협력 확대를 시사했고, 벤자민 만 DH CTO 또한 배달 경험을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 공유하겠다며 우한 형제들과 함께 만들어갈 배달업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우아콘 2024 행사에는 약 1,500여 명의 관객이 30여 개의 발표 세션을 통해 기술 사례를 공유하고 직접 체험하며 배달업계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배달업계 1위를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의 기술 전략이 앞으로 배달 시장에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타이어 업계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국내 대표 타이어 3사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호 타이어에 이어 조금 전 넥센 타이어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호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타이어 원재료값 상승과 해상 운임 상승이라는 암초를 만나 향후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조금 전 넥센 타이어가 3분기 기준 매출액 7,085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3% 늘어난 수치. 영업이익은 5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6% 감소했습니다. 넥센 타이어 측은 3분기 매출 증가를 놓고 2, 3분기 성수기를 맞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 윈터 타이어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신차용 타이어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도 어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1,1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1% 오르고 영업이익은 1,4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완성차 시장은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타이어 시장은 교체용 타이어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돼 매출이 성장을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인치 제품 등 고수익 타이어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것도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유럽의 신규 신차용 타이어 차종 확대와 교체용 타이어 수요에 대응해 글로벌 신규 공장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내달 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로는 매출 2조 3,983억 원, 영업이익 4,075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2.49%, 2.8% 증가할 거란 전망. 타이어 3사는 지난해부터 고무 등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해상 운임이 안정되면서 강한 호실적을 기록해왔지만 반대로 올해 들어서는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요인들이 동반 상승 추세에 있어 향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재료비, 해상 운임 등과 관련된 지수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기간 등으로 즉각적으로 변화가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외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우리은행이 내달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에서 1.4%, 변동금리는 0.6에서 1.2% 요율이 적용됐지만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입니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 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